제가 템포리폼을 설명하겠습니다. 템포리폼은 제목처럼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입니다. 리턴은 보고서라는 의미입니다.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과거에는 인컴 텍스를 보고하면 다 돌려받았대요. 왜냐하면 나라 살면 그때는 인컴 텍스를 주 수입원을 하지 않고 담배세, 주세 그런 걸로 주 수입원을 하다 보니까 인컴 텍스 하게 되면 다 돌려받게 돼서 그렇게 유래돼서 인컴 텍스 리턴이라 했는데 이게 보고서란 말로 이제 의미가 변경된 거죠. 개인 소수의 신고서입니다. 2017년도 세금 보고서인데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벌었던 소득에 대해서 2018년 4월 15일까지 보고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7번부터 21번 사이에다 모든 소득을 다 기입을 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보고하는 것이 템포리죠. 이름 쓰는 난 본인 이름, 배우자 이름. if joint it 하면 부부 합산 신고하면 그런 이야기죠. 부부 합산으로 보고할 때 와이프 이름도 쓰고 이름 소셜 넘버 쓰죠. 소셜 넘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죠. 잘 모르시면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또 처음 접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이게 미국의 소셜 넘버 견본이죠. 소셜 카드 견본이고요. 그러면 소셜 카드는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해주는 번호고 신분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번호죠. 그런데 신분과 전혀 상관없이 또 불체자도 미국에다 세금 보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받는 번호가 이 ITI라는 번호. 이것은 사회보장국에서 주는 번호가 아니고 IRS에서 그냥 세금 보고 목적상만 부여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신분 상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 보호하라고 지정해 주는 번호고요. 이 번호도 디짓은 9자리 숫자예요. 아까 소셜시큐리티 번호도 9자리 숫자거든요. 이것도 9자리 숫자인데 특이한 것은 첫 숫자가 9로 시작을 하죠. 첫 숫자가 9로 시작하는 게 ITN이라는 거예요. 신분과 전혀 상관없이 세금 보고 목적상 줘주는 번호다라는 겁니다. 그 소셜 넘버를 집어넣든지 ITN 넘버를 집어넣든지 뭔가 번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주소 쓰는 란이 있고요. 파잉 테스트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이 5개 중에 하나에다 체크를 한 겁니다. 2개다 체크하면 안 되고요. 5개 중에 하나에. 어디에다 체크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먼저 1번은 싱글이고요. 2번은 결혼해서 메리파잉 조인트리 약자로 MFJ라 하기도 하고 가로 안에 only 한 사람은 인컴이 있어도 한 사람은 와이프 집에서 놀고 있다 하더라도 부부 합산 신고한다는 겁니다. 7번부터 21번 사이에 두 사람 소득을 합해서 기입을 하는 거고 3번은 결혼해서 따로따로 보고하는 겁니다. 약자로 MFS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그때 상대 배우자의 소셜 넘버 쓰는 거죠. 템플을 따로따로 남편 것, 와이프 것 따로 작성하는 겁니다. 4번에 헤드 오브 하우스홀드 주로 이혼해서 자식 데리고 사는 경우에요. 정확하게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 데리고 사는 경우고요. 5번은 퀄리한 위도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인데 사망한 해는 그 사망한 배우자랑 2번에 조인트로 보고할 수 있고요. 사망한 세컨 이어하고 서드 이어 2개년도만 퀄리한 위도우로 세금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 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본교재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2번, 3번이 다 결혼한 거죠. 언제 결혼한 거냐? 바로 12월 30일자 2017년 그러면 2017년 12월 30일자로 결혼해 있었을 때 2번이나 3번을 하는 거죠. 12월 30일날 헤어졌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12월 30일날 결혼식에서 하루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2번, 3번이 가능하다고. 결혼했다는 것은 동성결혼도 결혼한 걸로 간주해 주는데 결혼했던 주가 동성결혼을 인정한 합법적인 주에서 결혼했다면 다른 주에 가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연방세법에서는 결혼한 걸로 간주해 주고요. 뭘로 표시했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했는데 가장 좋은 곳이 2번하고 5번입니다. 2번, 5번이 같은 세율대로 써요. 가장 세율이
작죠. 낮죠. 가장 안 좋은 게 3번이에요. 세율도 높고 각종 세제 혜택, 즉 텍스 크레딧 같은 거를 못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결혼해놓고 2번을 안 하고 3번을 하느냐. 2번을 하게 되면 이 템브리지 페이지에 가서 두 사람이 같이 사인하는 겁니다. 본인하고 배우자. 두 사람이 조인트 하기로 동의를 한다는 의미로 같이 사인하는 건데, 남편이 와이프 모르게 소득을 누락해서 세금을 적게 냈다 하더라도 세금 포괄 단계에 둘이 맞다고 사인했기 때문에 두 부부가 이 세금 보고에 대해서 공동 납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공동 납부 책임이 저희 2번을 하게 되면 있는 거죠. 그런데 3번을 하게 되면 각자 세금 보고를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각자의 세금에 대해서는 공동 납부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2번, 3번, 2번 한 사람 있고 다른 사람 3번 한 사람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세율표를 한번 볼게요. 세율표. 과연 세율이 어느 게 가장 유리한지. 첫 번째가 싱글에게 적는 세율표고요. 두 번째가 아까 2번하고 5번, 즉 verifying jointly 그리고 권리관계도. 이 세 번째 표가 아까 3번에 있던 세율표고, 이건 4번에 있던 헤더바우스 세율표죠. 먼저 세율에서 10%부터 39.39%까지 매긴다는 거. 개인 소득세 세율이 10%부터 39%죠. 39%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세금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소득이 10만 불이 다 있을 때 10만 불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를 곱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금액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 곱하는 것을 단일세율 적용한다고 하는데, 단일세율은 우리 세일텍스나 재산세 같은 건 단일세율로 적용되지만 인컴텍스는 단일세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누진세율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 내가 싱글인데 소득이 10만 불이에요. 그럼 10만 불에 대한 세금을 10만 불에 어떤 퍼센트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불 소득 중에서 99,325불까지 10%하고, 또 이 9,425불 넘어도 37,950불, 이 두 금액, 여기서 이것 뺀 차액, 이 금액에 대해서는 15% 곱하고, 또 이 차액에 대해서는 25% 곱하고, 10만 불 했을 때 10만 불 빼기 91,900불에 대해서는 28% 곱해서 다 합한 것이 이렇게 나온 세금들의 합이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 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처음 9,325불까지 10%니까 9,932불 50센트죠. 거기에다가 이제 혹시 이 숫자 넘었다, 만불이다. 그럼 만불이면 675불이 되는 15% 곱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숫자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 숫자들은 이미 전 단계 여기에 대한 세금이고, 또 그래서 이 9,325불 넣을 때 그 세금에다 이걸 더하는 거고, 또 이 37,950불 넣으면 그 전 단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거죠. 준 거죠. 이거에 대한 세금, 이거에 대한 세금 다 세금이 5, 2, 6, 2오고, 이거에다가 이제 이 37,950 넘는 숫자에 대해서 25% 곱한 것이 합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91,900불이 넘었다 하면 그 전 단계까지 누진된 세금이 계산되어 있고, 91,900불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28% 더한 것을 더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소득에 대해서 전체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까지 몇 프로, 그거 넘어서 얼마까지 또 몇 프로, 그거 넘어서 얼마까지 몇 프로 해서 나온 것들을 합한 것이 세금이 된다.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세금 계산하는 것은 시험 목수상 알 필요 없습니다. 세금 계산하라고 전혀 안 나오고 컴퓨터가 다 계산해 줄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이다, 그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실무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표랑 두 번째 표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표는 9,325불까지 10% 곱하죠. 근데 두 번째 표는 18,650불까지 10% 곱하니까 이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비교해보고, 세 번째가 가장 안 좋다고 그랬죠. 메리트랑 셀프 하는 경우 10% 정도는 9,325불, 10%까지는 같아요. 자, 15%도 같네요. 37,950불. 그 다음 단계에서 어느 게 더 빨리 높아지느냐? 다음 단계로 바로 메리트랑 셀프를 할 때 더 빨리 다음 단계로 올라가죠. 비교해 보시면은
91,900불, 여기는 76,550불. 더 빨리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 이게 셀프 단계가 더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각종 텍스 크레딧을, 즉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넷땅 셀프 다는 경우. 이렇게 하시고 다시 템포리폼으로 들어가서 6번입니다. 이그잼션. 이그잼션은 사전 찾아보면 제외, 예외 이런 거겠지만 사실 제외, 예외가 아니고 인적 공제, 보양가족 공제를 한 겁니다. 본인 있으면 체크하고 배우자 있으면 또 체크를 하고, 다른 세금 볼 뻔할게 다시. 네. 본인 있으면 체크하고 배우자 있으면 체크하고, 자식들 있으면 자식들 나이라는 이름 나이라고, 소셜시큐리티 넘버나 아이템 넘버 나이 입력하고, 관계 아들이냐 딸이냐 부모냐 쓰는 거고, 그리고 언더 17면 체크하는 안도 있고요. 이렇게 있다. 그렇게 해서 6D에 보면은 total number of exemption claimed. 이 경우 부부 있고 남편, 와이프 있고 아들 하나 있다. 그럼 여기에 3이라고 써진다고. 3. 만약에 자식이 2명 있으면 4라고 써지고 3명 있으면 5라고 써지겠죠. 본인 배우자까지 합해서. 그래서 어디서 이용하느냐. 그 숫자를 뒷페이지에 가서요. 뒷페이지에 42번 라인에 가니까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은 multiply 4,050불을 by the number of line 60. 아까 60에 썼던 숫자가 3이었죠. 3에다가 4,050을 곱해서 여기다 쓰는 거죠. 일단 뭐 할 때 사용하느냐? 43번에 텍스 빈컴 계산할 때, 내 소득에서 빼주는 거예요. 소득 공제중 한 사람 앞에 4,050불씩. 이게 바로 인적 공제, 즉 부양가족 공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6A에 yourself에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써 있어요. If someone can claim your dependent, 여기에 체크하지 말아라. if someone이 자기 dependent claim하면 여기에 체크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소리냐? 이 son 아들놈이 예를 들어 언더 24에 원래 풀타임 학생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아르바이트 돈 한 2만 불, 3만 불도 부양가이 될 수 있거든요. 언더 24면서 풀타임 학생이면 인컴과 상관없이 부양가이 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놈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 있다면 아들이 따로 세금 보고를 해야 돼요. 세금 보고는 합산 조인트 리턴 했을 때, 이번 조인트 했을 때 이 부부 소득만 합해서 여기다 보고하는 거지, 이 디펜던트의 소득을 여기다 합해서 보고해서는 안 돼요. 디펜던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놈은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따로 세금 보고해야 돼요. 얘가 자기 세금 보고 따로 할 때 자기 세금부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선 김이라는 사람이 자기 세금부 할 때 여기 요세프에 체크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까 클레임했었기 때문에, 익셈션 클레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의 세금 보고에는 돈 얼마 뭐 만불 벌었다 이렇게 세금 보고할 때, 만불 벌었다 세금 보고할 때 여기에 익셈션이 제로가 되는 거죠. 뒷페이지에 가서 42번 라인이 제로, 42번 라인에 아무도 공지를 못 받는 거예요. 42번이 여기서 제로가 되겠죠. 아들 세금 보호에 본인 요셀프란에 체크 못한다.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이를 디펜던트 클레임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6A에 써진 이야기입니다. if someone이 디펜던트 클레임할 수 있다면 본인 나라에 체크하지 말라.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중 하나죠. 이 아들 세금 보고할 때 아버지가 기금을 기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체크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아들 세금 보는 주고, 그리고 이제 7번부터 이제 그 부부 합산 신고하는 경우라면 부부가 벌었던 모든 소득을 다 7번부터 21번까지 다 나열하는 겁니다. 7번에 wage, salary, 팁도 회사가 줬지만, 아니, 손님이 줬지만 회사가 줬던 것처럼 월급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다 W2 폼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이 W2 폼을 또 한 번도 구용 못 하신 분이 계시죠. 특히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W2 폼이 뭔지 모르겠지만 1년치 월급 명세서입니다. W2 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W2 폼이 미국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1년치 월급 얼마 줬고 소득세 원천징수 얼마였고,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웨이지 얼마였고, 소셜 텍스 얼마 됐고, 엑스 텍스 얼마 됐는지를 1년치를 총액을 보여주는 거죠. 지급자, 즉 인프로 이름, 또 종업원의 이름, 인포메이션을 쓰는 란이 있고요. 대부분 1번, 3번, 5번 1년치 급여입니다. 물론 다를 수도 있고요. 다른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1번, 3번, 5번이 1년치 급여에 똑같은 숫자들이고, 1번 기준으로 해서 2번에 Federal Income Tax Withhold는 원천 징수한다는 겁니다. 미리 빼는 거예요. 소득세 원천 징수하게 되는데, 이 소득세 원천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회사 취직하게 되면은 W4 폼이라는 것을 회사에서 제출하라고 해요. W4 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인터넷에서 W4 폼 W4 나오네요. 2018년치가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이게 W4 폼이에요. 이걸 이제 회사에다 제출하는 거고, 회사의 경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W4 폼에 보니까 이름, 싱글이냐, 결혼했느냐, 그리고 넘버 오브 언론수라 해서 주로 이제 뭐 인적 공제 몇 명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시해서 뭐 소셜 넘버도 쓰는 난 있죠. 소셜 넘버 쓰는 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주면은 경리과에서 이걸 보고 세금을 띈다고. 물론 싱글이면 매상급부에 비해서 많이 뛰겠죠. 싱글인 경우. 또 이 부양가족이 많으면 적게 뛸 거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게 뛸 거고. 그래서 이것을 제출해서 국세청에 회계 경리과에 제출한 거예요. 경리가지고 이걸 보고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되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종업원이 W4 폼을 요청받았는데 회사 쪽에서 보니까 이 사람 제공을 안 해요. 자꾸.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답이 어떤 게 싱글로 간주하고 이 5번 언론원수가 제로, 인적 공제 제로인 걸로 본다. 이게 답이었던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파트 3 시험인지 파트 2 시험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건 제가 지워버리겠습니다. 제출하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했는데, 원천징수한 것이 이 테이블입니다. 퍼센테이지 메소드라 해서 이제 싱글이냐, 뭐 싱글인데 뭐 상황이 다르죠. 결혼한 경우도 있고, 싱글인 경우, 결혼한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서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계산해서 떼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원천징수 조견표가 있어요. 계산 보면 쭉 나오죠. 페이가 애뉴얼이냐 뭐냐 이렇게 나와 있고, 쿼럴이냐, 이건 위클리죠. 이건 위클리, 이건 바이위클리, 이건 세마이 먼슬리,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계산한 공식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원천징수 조견표가 있습니다. 싱글인데 위클리 페이롤인 경우, 아까 그 W4 폼에 기입을 했던 언론수 인적 공제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소득이 급여가 얼마씩 뛴다 이렇게 적용서가 쭉 국세청 퍼블리케이션 15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퍼블리케이션 15 인터널 레빈 서비스 퍼블리케이션 15 굉장히 많은데 결혼한 경우 위클리 페이 한 경우 쭉 보면은 볼까요? 결혼했는데 바이 위클리 일주일에 2번 월급 받는 경우도 쭉 더 넘겨볼게요. 넘겨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싱글인데 먼스리 페이로는 경우 결혼했는데 먼스리 페이는 경우 인적 공개 몇 명이냐에 따라서 소득이 얼마 쓰더라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죠. 이 탭을 보고 소득세 원천 징수를 하는 겁니다. 소득세 원천 징수를 그리고 이제 다시 W2로 다시 돌아와서 1번 1년치 급여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 원천 징수했던 금액이 써 있고 이것도 1년치 급여인데 소셜시큐리티 텍스 대상이 되는 웨이죠. 곱하기 certain 퍼센테이지로 4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3번에다 6.2%를 곱합니다. 그래서 소셜시큐리티 텍스를 띄죠. 연금 받기 위해서 사회보장국에서 운용하는 돈이죠. 이건 2번은 나라 살림하기 위해서 걷는 소득세였고 이건 연금 주기 위해서 사회보장국에서 운용하는 소셜시큐리티 텍스고요. 이건 의료 혜택 쪽에서 걷는 세금이죠. 메디케이 혜택 주려고 4번, 5번, 6번 같은 경우 4번, 6번의 세금을 미국에서는 10년 이상 내야 그래서 40 크레딧 딴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40점을 딴다 하는데 1년에 4 크레딧 해가지고 40 크레딧을 쌓아야 연금도 받고 의료 혜택도 받고 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여기 있죠. 소셜 텍스 6.2% 내고요. 메디케이 텍스 1.4% 냅니다. 소셜 텍스 6.2%. 이 6.2%는 종업원 6.2% 떼는 거고 또 회사가 또 똑같은 6.2% 부담해 줍니다. 소셜 텍스는 이 2017년도에 127,200까지에 대해서만 6.2%를 곱해서 소셜 텍스 원천 인수하고요. 메디컬 텍스는 1.4%라는데 이것은 인컴에 제한이 없어요. 인컴에 제한이 없고 그냥 전액 전체 급여에다 1.4%에 대해서 메디컬 텍스를 내는 겁니다. 또 1.4% 회사가 부담해 주고요. 그렇다 하시고 다시 더블 스푼으로 가서 이렇게 1번 기준으로 2번에 소득세 원천 인수하고 3번 기준으로 소득 텍스를 떼고 5번 기준으로 해서 메디컬 텍스를 떼고 주로 이제 연방정부에 대해서 세 가지 세금을 띄는 거죠. 그래서 다시 템포를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이 W2 폼이었습니다. 그 W2 폼의 이제 급여 바로 1번 박스는 숫자가 1번 박스는 숫자가 템포리에 7번에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8번 라인 taxable interest가 있고 tax exempt interest가 있죠. 이거는 비과세이자라는 거죠. 과세이자, 비과세이자. 비과세이자는 인포메이션 목적상 국세청에 다루고 싶어서 그냥 여기다 쓰라는 것 뿐이지 전체 소득 합계액이 22번 합계액에는 안 들어갑니다. 22번 합계액은 안 들어가고 그냥 여기다 쓰라는 것 뿐이고요. 텍스블 이자는 스케일 B를 걸쳐서 여기도 오게 되는데 스케일 B를 한번 볼게요. 스케일 B. 이 스케일 B에다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어느 은행에서 얼마씩 받았는지. 그러니까 스케일이라는 게 구체적인 명세서죠. 리스트, 네모, 페이어, 은행들의 이름들이죠. 그리고 금액들 쓰고. 그 합계가 4번이죠. 4번이 합계를 계산해서 템포리에 8A에다 갖다 쓰라고 그랬어요. 그 합계액을 템포리에 8A에다 갖다 쓰는 8A.
그럼 어느 것이 텍스블이자고 어느 것이 non 텍스블인지 텍스 이기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은행에서 폼이 날라오죠. 어떤 폼이 날라오느냐? 미국에서는 은행에서 연말에 예금자들한테 이자 수령자들한테 1099 INT라는 폼을 보내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은행의 이름, 지급자 이름, 받은 예금자 이름이 나와 있겠죠. 리시피언트 이름. 그리고 거기에 1번 박스에 텍스 인출 써 있고 8번 박스에 텍스 이게 인출 써 있죠. 자, 1번 박스에 있는 것은 템포리에 스케일 B를 거쳐서 템플의 8A도 오게 되고 스케일 B를 거쳐서 B과세는 바로 여기 오는 거죠. 아까 10INT의 박스 8번에 있던 것이 8B 오는 거죠. INT의 8번에 있는 숫자가 바로 템포리의 8B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 라인 보죠. 라인. 디비던이죠. 디비던이라는 것은 주식회사에 투자해서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이 디비던이죠. 그 디비던이 배당금이 오드너리 디비던, 퀄리티 디비던 두 가지로 갈라져 있죠. 역시 오드너리 디비던은 스케일 B를 어태치하게 되고 퀄리파이드 디비던은 그럴 필요 없고요. 퀄리파이드다, 적격한, 즉 세법이 정한 룰에 맞는, 즉 특정 배당금을 의미하죠. 특정 배당금이 왜 국비로 이렇게 삐져나왔게 있느냐? 이것은 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아까 일반 소득에 대한 세율표 봤다시피 10%부터 시작해서 39%까지 매겨졌죠. 그런데 이 퀄리파이드 디비던은 제로부터 시작해서 20%까지 밖에 안 매긴다. 맥시멈 세율이 20%예요. 그래서 세금을 달리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왼쪽 이렇게 삐져나왔게 되어 있고요. 오더널 디비던 스케일 B를 거쳐서 온다 했는데 스케일 B 다시 한번 보죠. 스케일 B의 하단에 보면 오더널 디비던이라 되어 있고 지급자 이름 이렇게 얼마씩 받았는지 다 나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스케일 B를 거쳐서 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 뭐가 퀄리파이드 디비던이고 뭐가 오더널 디비던인지 어떻게 하느냐? 역시 배당 지급한 회사에서 연말에 1099 디압이라는 게 날라와요. 1099 디압이 대부분 1월 30일까지 다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배당 수령자가 1월 30일까지 배당 지급자부터 1099 DIB를 받게 되는데 1099 DIB에 1A, 1B를 보시면 1A가 오드널 디비던이고 1B가 퀄리파이드 디비던이죠. 이 1A에 있는 것은 템포레 9A에다 갖다 쓰고 1B에 있는 것은 템플에 9B에다 갖다 쓰겠죠. 자, 아까 봤던 1099 DRV에 1A에 있는 것은 스케일 B를 거쳐서 이 9A에 오고 1B에 있던 퀄리파이드 디비던은 여기다 갖다 쓰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10번에 Taxable Refund of State Income Tax. 주로 State Income Tax 리펀드 받은 것이 연방소득세, 이건 지금 템포리가 연방소득세 보고하는 거죠. 거기에 소득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이 아니고 그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정부에서 이런 폼을 보내옵니다. 1099G라고 그래서 State와 Local Income Tax 리펀드 등이 얼마인지 써서 보내온다고. 그럼 이것을 인컴으로 무조건 보고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10번의 인컴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떤 경우는 지금 벌써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경우도 있다 정도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엘리머니 리시브도 유죄를 받은 거죠. 유죄를 받은 거. 그리고 12번 스케줄 C 12번 11번 더 볼게요. 위자료 받은 거 인컴 보고하는데 지급자는 공개합니다. 공개하는 라인이 31번이에요. 받은 사람의 소셜함도 수독돼 있죠. 맞춰보려고. 받은 사람은 11번 인컴 보고하고 준 사람은 31번도 공개하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민법상 생각하는 위자료가 아니고요.
세법상 노래에 맞는 그런 위자료를 받는 사람이 금보고하고 주는 사람은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집에서 공부할 거고요. 스케일 C를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스케일 C는